조선일보 이 정도. 잠깐만. 저 끝나거든 합시다. 자, 다 정리됐어요? 정리됐어 합시다. 자, 네. 아까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건데 이제 경북 지역이 원래 민주당에 좀 험지로 네. 되어 있고 저번 대선에서만 20% 초반대 이제 득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돌아보시면서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느끼시는 게 궁금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치인들은 가끔씩 함정에 빠지는데 다 만나보면 다들 좋아하세요.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경북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만큼이나 어려운 지역인데 언제나 우리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 또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번 6월 3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편, 내 편, 또 색깔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첫째로 충직하고 두 번째로 유능한 그런 일꾼이 누구인가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새삼 당부드릴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이랑 맥락이 비슷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경북 방문하셨는데 아직 후보님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서 호소하시고 싶은지라 그리고 오신 만큼 지난 대선에서는 10%대 득표를 나왔는데 어느 정도 득표 갖고 계신지 궁금해져서.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또 하늘에 맡기는 거죠. 우리 대구 경북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이번 대선만큼은 사람을 잘못 뽑으면 뽑은 사람의 운명조차도 삶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선거의 결과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분명한 것은 정치 집단들 또는 정치인들을 잘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나아지실 거라고 확신하고 또 뭐 나아지지 않은들 우리로서야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드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정도만 일단 질문을 더 받아보는데 아까부터 해주셨죠? 네. 어린이집의 이승주라고 합니다. 오늘 그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선 후보직 사퇴하고 후보님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진보 진영 단일화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 안 나가신대요? 뭐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네. 경향신문 이유진입니다. 네. 지금 당에서 조희재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이 궁금하고 14일에 청구대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필요성에 좀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지금까지는 사법부에 의해서 그 공격을 막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뭐 저번에 구속영장 청구 때도 아마 대부분 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그리고 저는 뭐 법률가로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기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지사가 됐을 때도 무려 4건을 기소당했는데
뭐 한 2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긴 했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서 전부 다 무죄를 받았죠. 지금 이 정권에 의해서 이 정권은 아니죠 이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검찰 정권에 의해서 제가 11건인가를 기소당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했던 게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뭐 그것도 당연히 죄가 안 되는 사건이겠죠.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 얘기해달라고 한 게 어떻게 위증이 되겠어요? 위증교사가 되겠습니까? 그 역시도 법원이 잘 가려줬죠. 물론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저는 1심 선고는 참 황당했는데 그래도 사필 규정한다는 걸 믿었고 고등법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뭐 당연히 무죄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인 이재명이, 인간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어떤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께서 참 법률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법원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법원은 삼심제를 가지고 있고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한번 믿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여전히 그 믿음이 유효합니다. 이 법을 선언하는 사법체제가 정치에 오염이 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이라도 오염이 되면 대체 뭘 믿고 살겠어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체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에 최고의 보루가 법원 사법부입니다.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브라질을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그 멀쩡하게 잘 나가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퇴락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법이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아십니다.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죠.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왔는데요. 이 최후의 보루. 얼굴이 참 좋죠. 예. 이게 피부에서 광이 난다니까 요새 물광 피부 됐다고 제가 놀리는데 물광 피부가. 말씀도 편안하게 하시고 네. 정리돼서 현장에서 또 시민들 만나니까 예. 경정 투어 진행하면서 더 힘을 받는 것 같고. 항상 볼 때마다 저 방탄조끼가 좀 짠하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하고 저 때문에 입던 옷을 한 치수 큰 걸로 새로 샀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게 어깨 이렇게 보면은 좀 큰 옷을 그러니까 저 조끼 때문에 입을 수밖에 없는데 짠한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예전 이제 재판 과정 이걸 언급을 하면서 삼심제고 또 법관의 양심을 믿는 상황인데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 법원이 흔들리면 사법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또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바꿔내야 너무나 된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찌 보면 비극이자 수준인 것인데 네. 빨리 제자리를 찾게 이제 만들어야죠. 근데 너무너무 지금 새 정부가 할 일을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렇네요. 검찰 개혁 얘기만 많이 했더니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손 들고 예. 나오는 것처럼.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지금 사방에 공기업에다가 알바끼 해놓고서 그것들이 뭔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또 체코 원전 가지고 쇼하고서 할래다가 또 망신당하는 거 보십시오.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별의별 일 다 터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 임시회의가 26일에 열린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법 신뢰 또 재판 독립 이걸 논의하겠다라는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왜 26일 날 굳이 그렇게 하는지 늦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일단 본인들이 재판 날짜 같은 걸 다 조정해서 최대한 그 법원 단위의 의견들을 모아서 확실한 수기를 거쳐서 네. 회의 때 어떤 결론을 내겠다라는 의미였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그 시간까지 있을 사법부 내부의 어떤 그 혼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예를 들면 게시판에 글 올리지 마라. 네. 26일 날 할 테니까 뭐 이런 거라면은 좀 이상한 일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그 어차피 26일 날 회의를 하면 대법원장에 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전에 대법원장의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면 또 더욱 좋겠는데 뭐 네. 하여튼 이 사람들은 뭐 날짜만 정하지 얘기를 안 하니까 헌재도 그렇고 그렇게 말입니다. 참 끝까지 좀 봐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의대 거취, 뭐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조의대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가 또 잡혀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아 그랬습니까? 네, 그건 그런 일도 몰랐네요. 있었는데. 어디 대법원 앞에서?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대학생들이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대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조희대 씨는 지금 물러날 물러나라. 생각이 없는 것 같죠? 네. 오늘 오전에 아직까지도? 행정처장 통해서 뭐 음,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던데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 진짜.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청문회에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서석호 변호사 예. 김앤장 퇴사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동기 그간에 뭐 조의대 친분이 있다라는 경북고등학교 4년 후배인가 그렇죠. 네. 소석호 변호사가 조희대보다 그리고 음. 연수원 기수로는 한 기수 차이일 거예요. 13기, 14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뭐 둘이는 당연히 잘 아는 사이일 텐데 아.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회사에서 김앤장에서 사실이 어찌 됐건 그건 당신이 바깥에서 규명하고 나가라. 우리 회사의 피해가 너무 크다. 네. 뭐 그랬을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분노했다. 이 김앤장 예. 쪽에서 그냥 분노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한덕수도 어떻게 보면 김앤장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이게 뭔가 조희대 그다음에 서 변호사와 또 한덕수 네. 또 윤석열 동기가 또 서석호 변호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시고 분노하시고 하는 네.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그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김앤장 배우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앤장이 모든 것을 뒤에서 다 관장하고 조종한다. 심지어 뭐 판결도 김앤장이 썼다. 막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지나친 음모론인 것 같고, 어떻든 김앤장 입장에서도 본인들 이름이 이런 상황에서 자꾸 언급되는 게 네. 뭐 거기도 기업인데 좋을 리가 없죠. 뭐 대전 교수님이 의견 주셨는데 서석호 변호사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김앤장 비리 이제는 파헤칠 때가 된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주고 계세요. 김앤장이 뭐 다른 차원에서 한국 사회 소위 지배 엘리트의 핵심들이 모여 있고 뭐 그걸 또 일부 관리한다라는 얘기는 있어 왔죠. 네. 그리고 그런 면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한국 사회 주류를 자신들이 이제 주류의 핵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가 궁극적으로 그 목표로 삼는 게 한국 사회 주류의 교체 아니냐. 그렇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는 그거는 제가 이제 청와대 있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의미인 것 같다라고 스스로 그냥 해석하고 그 공포에 떨면서 다음은 우리 아니냐. 그것 때문에 김앤장이 그걸 막아보려고 백방으로 뛰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그런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서는 김앤장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 계속해서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옆에 이제 이재정 의원도 있고, 네. 이재정 의원 대구 출신 의원이라서 또 함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말씀하시는 동안 댓글을 잠깐 보니까 예. 저 이재정 후보를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이재명이니까 이재정이 있지 그 옆에.
네, 아유, 말문이 막힙니다. 이재명 옆에 이재정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고 이재명 예. 후보 예. 지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갔습니다. 아 진보당 김재현 후보.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민주 진영 단일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이게 아마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민주 진영 단일화에서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라 이게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진짜로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네.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국민적 열망을 여러 정당 관계자들이 다 너무너무 느끼고 있죠 지금. 네. 지금 시대의 과제가 이게 진짜 국난 극복을 해야 되는 시기에 왔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여러 사회의 여러 부분을 망가뜨려 놔가지고 네.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는 것도 바로 잡는 거지만 바로 잡으려고 애를 쓰지 뭐 설마 흩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간에 많이 이재명 대표가 공부도 했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뭐 그 점은 믿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분탕질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간의 행동을 볼 때 그간에 네. 한 번도 자신들이 언급하거나 보도하지 않았던 뭐 경제 현황을 마치 새로운 민주정부가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제 계속 호도하는 보도를 막 집중해서 낼 것이고 네. 그죠? 그걸 통해서 또 서민들의 삶을 서민 출신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아주 가진 애를 쓸 겁니다. 네. 그런 점들을 이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으셨으면 그런 준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압승을 해야죠. 예, 압승이 예. 필요하다. 예. 뭐 내일 일정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리 어른 김장하 선생 만난다는 뭐 일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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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경남 진주의 진주에 한 가셔서. 찻집에서 만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각지 전국을 돌면서 이재명 후보가 사람 만나고 시민들과 만나면서 경정토를 이어가고 있다. 김장하 선생님이 또 큰 결심을 하셨는데요. 되게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워낙 이제 그 우리 문영배 재판관 그러게요. 문영배 재판관 때문에 더 유명해지셔가지고 아우 뭐 그 따지고 보면 윤석열 덕분이지 그것도. 그죠? 사실 누가 문영배 알았습니까? 나 저 같은 사람이나 잘 알았지. 뭐 다른 분들이야 뭐 문영배가 누군지 문영배 민영배가 다른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도 헷갈리셨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윤석열 덕분이네 또 우리 김장하 선생을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이재명 후보를 만납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는지 오마이 TV가 또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